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가 문제인데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해지가 되면서 다주택자에 포함되고 그 결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된 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은 2017년 현 정부 초기에 김현미 전 교통부 장관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임대주택을 직접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정부가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쏟아내어 중저가 2주택자가 강남 1주택자보다 보유세가 더 많은 1년치 임대소득보다 보유세가 더 많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2021년 5월 27일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등 건설 임대는 현행을 유지하되 매입 임대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 투기꾼으로 보는 근시안적인 접근법이 문제입니다.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폭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일제히 상승하고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증여를 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포인트, 2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0.6에서 2.8%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억에서 12억 원 이하 규모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율은 1.3%에서 2.2%로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세부담 상한도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됩니다. 반면에 1주택자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됩니다. 장기 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 한도는 최대 70%에서 80%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 혜택이 없는 60세 미만인 1가구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 방식이 유리합니다.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다면 보유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9억 원을 공제받는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합니다. 다만 단독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세는 10년 합산하여 각각 6억 원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선 10에서 50% 세율로 증여세를 누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종전보다 10%포인트 강화됩니다. 특히 3주택자의 경우 1년 내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 차액이 10억 원이 넘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율이 최대 82.5%에 달합니다. 장기적으로도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세금 상승을 따져봤을 때 9억 원이 넘는 집의 양도세는 10년 이상 살지 않으면 매우 높아져서 지금이라도 실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2020년까지는 임대를 주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연 8%씩 10년 이상이면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이외에 거주기간도 따지게 됩니다. 기존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각 40%씩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동작구 본동 신동아 아파트 전용면적 104제곱미터 공시가 6억 6,400만원과 구로구 개봉동 개봉 한진타운 84제곱미터 공시가 4억 2,300만원 두 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올해 예상되는 보유세는 809만 9,093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498만원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공시가는 13억 7천만원으로 이들보다 높지만 1주택자인 B씨의 보유세는 616만 4,784만원으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의 2주택 공시가는 총 10억 8,700만원입니다. 반면에 1주택자인 B씨의 집은 공시가 13억 7천만원으로 A씨의 두 채 합한 것보다 더 높지만 세금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것으로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면 증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1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를 합한 금액이 보유세 중과를 내는 것보다 적은 경우 또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시 감정평가를 받아 놓은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매매 사례 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매매 사례 가액보다는 많게는 1억 원 가량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세와 큰 차이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과거 절세 방안으로 활용됐던 부담부 증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가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오히려 단순 증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계산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 대지면적 280제곱미터 집주인인 박계자 씨는 건물의 2에서 4층까지 11가구의 원룸 등을 세를 주고 5층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9년째 한 집에서 사는 그는 2020년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조치로 졸지에 집 12채 공시가격 23억 5천만 원을 가진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면서 박 씨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4,800만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3,700만 원과 농어촌 특별세로 종합부동산세의 20%를 합한 금액이 4,400만 원입니다. 공시가격 23억 7천만 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 집주인이 납부할 종부세 534만 원에 8.3배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을 포함한 보유세 합계로 보면 3.6배입니다. 박 씨의 임대소득은 한 해 4,500만 원으로 보유세 4,800만 원보다 오히려 적은 것입니다. 박 씨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며 살았는데 배신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고 규정하고 규제를 쏟아낸 결과입니다. 박 씨는 1999년도에 단독주택이었던 집을 사서 거주하다가 2003년 5층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였습니다. 세대주가 하나인 다가구 주택으로 짓지 않고 다세대 주택으로 지은 것을 이렇게 후회하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다고 하며 다만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차난 때문에 구청에서는 주차 대수를 더 넉넉히 확보해야 하는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인허가를 쉽게 내준다고 했습니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넉넉히 만들고 2층에서 4층까지는 37제곱미터 규모의 원룸 등 11개와 5층에 집주인이 사는 집을 포함해 12가구가 사는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2006년 5년 기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자동 연장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임대차 신고 때문에 구청에 갔다가 9월에 자동 말소 대상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폐업하지도 않았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12월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직접 임대 등록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년 만인 2018년 9.13 때 정책 기조를 바꿔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LTV를 40%로 낮추고 조정지역 내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등 세금 부담을 높였습니다. 이어 12.16 대책까지 거치면서 각종 세금 혜택은 사라지고 신규 등록 요건은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던 정부는 결국 2020년 6.17 대책을 통해 대출 자체를 묶은 데 이어 7.10 대책 때 4년 단기 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 임대 매입 임대를 없앴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와 여당은 현재 추가 임대사업자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사라지고 양도세 공제 혜택은 6년 이상 임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도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장기 임대 매입 임대 주택은 합산 대상입니다. 여당은 임대업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아 집값이 올랐다며 민간 임대 관련 혜택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거나 민간 임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6월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 160만 7천 가구 중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비주택 유형 비중이 77%에 달합니다.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 자동 말소된 주택 50만 708 가구 중 비아파트가 77%인 38만 4,660가구에 달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상당수가 서민 주거를 위한 다세대 다가구의 소형 평수를 공급하는데 만약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되면 이런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주택 임대 사업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